안녕하세요. 쿠버네티스 강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쿠버네티스에 대한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쿠버네티스라고 있고 또 다른 말로는 as known as죠. KS라고 그러는데 앞에 있는 K와 S를 빼고 나머지 부분이 8글자라서 KS라고 부릅니다. 쿠버네티스의 이름은요. 그리스에서 왔고요. 헬름스맨이라는 키잡이와 파일럿, 그러니까 키잡이라는 뜻이고요. 그 배를 몰다 보면 이제 키를 잡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쿠버네티스의 로고를 보시면은 키잡이가 하는 이제 그거를 뜻합니다. 그리고 구글 오픈 소스 프로젝트로 2014년도에 릴리즈가 됐고요. 기존에는 이제 보르그라고 불렀었는데 거기에 있는 기술들을 모두 다 함축시켜서 쿠버네티스로 명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글에서는 그전에도 계속 컨테이너를 많이 사용을 했고요. 많은 익스피리언스와 오픈 커뮤니티들이 많은 인포메이션을 집약해서 기술을 총 집약해서 계속 쿠버네티스는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쿠버네티스는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테크놀로지고요. 말 그대로 컨테이너들을 잘 조합해서 관리하는 테크놀로지입니다. 현재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테크놀로지는요, 다커 스웜이 있고, 쿠버네티스가 있고요, 메소스가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쿠버네티스고요. 그 이유는, 사용자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모던하고요. 하지만 이제 다커 스웜보다는, 기술들을 많이 갖고 있고요. 메소스보다는, 약간 덜 갖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메소스 쪽에는 기술적으로 알아야 되는 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쿠버네티스를 사용을 하고요. 현재 쿠버네티스는 AWS나 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나 구글의 GCP에서도 여러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AWS에서는 EKS나 ECS 같은 것들이 다 쿠버네티스에 관련된 테크놀로지입니다. 간략하게, 예전에 이제 디플로이먼트를 어떻게 했는지를 보시면서, 왜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이 이렇게 발전을 하고 유익한 점인지 한번 알아보면요. 예전에는 이제 하드웨어를 물리적으로 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깔고 어플리케이션을 깔았는데, 문제점이 한두 개의 어플리케이션이 모든 리소스를 다 갉아먹는 거였어요. 모든 걸 다 사용하기 때문에 그걸 컨트롤 할 수가 없어서 문제점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거기서 좀 발전시킨 게 이제 Virtualize Deployment고요. 하이퍼바이저라는 기술을 사용해서 여러 개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그 위에다가 까는 거였어요.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환경이었죠. 하지만 여기에 있는 문제점도 많았기 때문에 이제 컨테이너 디플로이먼트로 이동하는 추세고요. 컨테이너 디플로이먼트와 버추얼라이즈 디플로이먼트는 거의 비슷한 점이 많은데요. 가장 다른 점이 이제 하이퍼바이저를 쓰는 거와 이제 컨테이너 런타임을 쓰는 건데, 컨테이너 런타임을 쓴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던 다커를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컨테이너 런타임 테크놀로지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락kit도 있고 크라이어도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잘 모르죠. 하지만 이제 다커를 많이 사용하니까 컨테이너 런타임은 이제 다커로 거의 통일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깔죠. 하지만 차이나는 점이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없다는 뜻인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뒤에 슬라이드에 더욱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컨테이너라이제이션을 아시기 위해서는 다커라는 기술을 무조건 아셔야 되는데요. 가장 인기 있는 툴이고요. 여기 다커닷컴에 들어가시면은 쉽게 인스톨을 하실 수 있습니다. 윈도우 버전이나 맥 버전도 있으니까 별로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다커를 사용하시면은 좋은 점이 뭐냐? 디벨로퍼들 간에 같은 환경을 조성해서 같이 디벨롭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번 디벨롭된 코드는 그대로 프로모트 돼서 스테이징이나 프로덕션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디플로이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OS와 라이브러리 버전 그리고 디펜던스들이 디벨롭 환경과 스테이징 환경과 프로덕션 환경 전체에 다 똑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라이징을 사용하기 때문에 모든 환경 또한 프로젝트별로 고립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컨테이너 하는데 컨테이너가 뭐냐? 컨테이너는요, 말 그대로 이렇게 컨테이너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 안에 CPU와 메모리,
그리고 네트워크 인그레스, 에그레스, 말 그대로 들어오는 트래픽과 나가는 트래픽, 그리고 디스크 볼륨, 디스크, 여기 저장되어 있는 모든 데이터를 저장하는 디스크 말하는 거고요. 거기에 있는 거와 모든 것들이 다 토털리 고립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컨테이너와 저 컨테이너는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거는 바로 이제 그 밑에 깔려 있는 OS의 커널을 쉐어해서 사용한다는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체 쉐어링 커널을 한다는 게 뭐냐라는 거를 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오퍼레이팅 시스템 OS죠. OS를 보시면요. 대부분의 이제 디벨로퍼들이 사용하는 OS가 이제 우분투나 페도라 아니면 수세 아니면은 센토스를 사용을 하는데요. 자세히 보면 아시겠지만 모든 리눅스가 똑같은 커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랭귀지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가 위키피디아에서 픽처를 가져왔는데요. 커널이란 게 대체 뭐냐? 커널은요, 이제 CPU와 메모리, 그리고 디바이스, 말 그대로 이제 하드웨어죠. 하드웨어와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게 커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패키지들이요, 이런 모든 리눅스 패키지들이 같은 커널을 사용하고 있고요. 하지만 다른 점은요, 어플리케이션이 다르다는 점이에요. 레드햇 베이스드 리눅스는요, 염 패키지를 사용하는 것과 이제 우분투나 이제 데비안 베이스 리눅스는요, 이제 앱트를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이제 패키지를 따로 설치를 해야 되는 것도 거기에 대한 하나의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커널을 아셨고요. 커널은요, 이제 어떻게 쉐어를 하느냐. 말 그대로 제가 이제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도 잠깐 보여드렸지만, 이제 하드웨어가 있고요. 그 위에 이제 호스트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깝니다. 리눅스를 깔아요. 리눅스를 깔고요. 이제 그 위에다가 이제 컨테이너 런타임,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이제 다커를 깝니다. 다커를 깔고, 그 다음에 다커 위에 이제 우분투나 센토스나 이제 페도라나 이제 수시나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이 컨테이너들이 러닝을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러닝을 하게 되냐? 바로 호스트 오퍼레이팅 시스템에서 그 커널을 빌려서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있는 모든 것을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런 거를 쉐어링 커널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요. 호스트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리눅스 커널을 사용해야 다른 리눅스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 클라이언트 중에서 이제 컨테이너를 사용하는데 윈도우를 사용할 시에는 그 호스팅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리눅스인 경우에는 컨테이너를 윈도우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커널이 다르기 때문이죠. 거기에 대한 약간의 문제가 있을 뿐 리눅스를 사용하신다면은 이제 호스트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리눅스 커널을 제공하면은 컨테이너 상에서는 같은 리눅스 커널에 이제 우분투나 이제 센토스 같은 패키지 같은 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컨테이너와 버추얼 머신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는데요. 뭐가 다르냐? 그 자세히 보시면은 컨테이너 런타임 부분과 하이퍼바이저 그 부분 위에가 다르죠. 두 개가 다른 걸 아실 수 있죠. 밑에 보시면요, 오퍼레이팅 시스템과 하드웨어는 똑같습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인데요. 컨테이너 런타임은 이제 그 위에 있는 컨테이너들이 오퍼레이팅 시스템 커널을 빌려서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고요. 그리고 그 컨테이너 안에서 모든 인포메이션들은 이제 고립돼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거기에 반해서 이제 버추얼 머신은요, 고립돼서 사용되는 건 똑같은데 오퍼레이팅 시스템과 각각의 이제 컨테이너들이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따로 사용한다는 게 다른 점입니다. 그에 따른 많은 코스트가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리소스 유틸라이제이션이라든지 이제 디스크 유시지라든지 아니면 부팅할 때 스피드라든지 그리고 옵저버빌리티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이 돌아가는데 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다르게 되면은 그에 따른 옵저버빌리티도 따로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컨테이너 디플로이먼트가 컨테이너를 사용해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돌리는 게 상당히 많은 베네핏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컨테이너와 이제 이미지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 이미지는 뭐냐? 이미지는요
말 그대로 이제 immutable 파일이고요. 뮤터블을 이제 바꿀 수 있는죠. 그러니까 immuta블이니까 바꿀 수 없는 파일입니다. 소스 코드와 라이브러리 그리고 디펜던시들이 다 들어있는 그런 파일을 이제 다커 이미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커 이미지는 템플릿 같은 거와 같아서 그거 자체로는 시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컨테이너로 들어가서 이미지를 여러 개를 한꺼번에 모아서 이제 사용을 한다면은 이제 이를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를 이제 running instance 상태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이미지 레이어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만들어져 있는 거를 배포하는 거기 때문에 리드 온리 부분이고요. 그 위에 조금조금하게 이제 커스텀하게 변경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컨테이너 레이어까지 합쳐서 이제 저희가 컨테이너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컨테이너라이징을 사용해서 편해진 게 뭐냐? 디플로이먼트 쪽에가 가장 이익을 봤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왼쪽에 이제 디벨로퍼들이 있고요. 오른쪽에 이제 데브옵스나 이제 SRE 디플로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이제 코드를 만들고 디펜던시와 매뉴얼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디플로이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해서 가이드를 만들어줬어요. 문서를 만들어줬어요. 그런 다음에 그 문서를 가지고서 이제 데브옵스나 SRE들이 디플로이를 만들었죠. 디플로이 코드를 만들어서 이제 디플로이를 했고,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게 그렇게 디플로이를 하다가 문제가 일어나면은 항상 디벨로퍼들한테 다시 가서 얘기를 했어야 됐어요. 왜 이런 에러가 나느냐. 왜냐하면 SRE들이나 이제 디벨로퍼들은, 데브옵스들은 이 코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아는 게 없기 때문이죠.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았기 때문에 항상 디벨로퍼들과 이제 데브옵스 간에 같이 협력이 중요하게 여겨졌고요. 그리고 한번 디플로이 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필요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이제 디벨로퍼들이 다커 이미지를 만듦으로써 이제 컨테이너라이징을 했기 때문에 이제 데브옵스들이나 SRE 쪽은 이제 컨테이너라이징 된 이미지를 디플로이만 하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에러가 날 경우도 없고요. 그 컨테이너만 잘 돌아가는 것만 확인을 했으면은 나머지 리스폰서빌리티들은 디벨로퍼들에게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디플로이먼트가 굉장히 쉬워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는 이제 쿠버네티스에 대한 소개와 간단한 아키텍처 그리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들을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